차렷. 차요. 안녕하세요. 아지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범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종합소득세 두 번째 파트고요.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종합소득세의 개념, 그러니까 뭐 소득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뭐 분리과세, 분류과세, 비과세, 종합과세 뭐 이런 개념하고 같이 이제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, 또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소득별로 실제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, 또 종합소득세를 언제 내는 건지 그 납부 일정도 말씀을 드렸죠. 오늘은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, 그리고 절세 방법, 그리고 또 신고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정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내용이 좀 많아갖고 바로 들어갈게요.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계산 방법을 정리를 해봤고요. 뭐 1억 원의 소득을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2,010만 원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막상 이제 5월달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뭐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. 계산할 게 되게 좀 복잡하게 좀 많이 있어요. 왜냐면 뭐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하는 각종 공제들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, 또 뭐 2월 결손금이나 가산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게 조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복잡해서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. 이 그림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를 한 건데요.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일단 왼쪽에 이 종합소득액을 먼저 구해요. 이 종합소득액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6가지 소득의 합, 그러니까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기타소득, 이 6가지 소득의 합이고요. 이렇게 종합소득액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빼고, 또 뭐 결손금이 있으면 그것도 빼요. 그렇게 이제 계산된 게 바로 과세표준이고요. 이제 이 과세표준에 이제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거예요. 이렇게 계산된 게 바로 이제 1년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세액공제 받을 게 있으면 빼고, 또 가산세 낼 게 있으면 더하고, 또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이제 빼고,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이제 납부해야 될 그 종합소득세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이거를 좀 하나씩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. 과세표준 부분을 먼저 보시면, 전 영상에서 이제 소득이 1억 원일 때 종합소득세가 2,010만 원이다 라고 그 예를 들었던 거는,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일 때 거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이 2,010만 원이라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혹시 그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면 이거는 꼭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용어인데요.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? 여기 보면 종합소득액에서 그러니까 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소득의 합, 거기에서 소득공제하고 2월 결손금이라는 걸 뺀 거예요. 뺀 게 이제 그 두 가지를 뺀 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,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이제 꼭 아셔야 되고요. 소득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그 소득을 좀 줄여줘서 빼줘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소득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아니면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이제 빼주는 기본 인적공제가 있고요. 또 노란우산 공제 같은 걸로도 연간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, 또 직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또 그거를 또 소득공제를 해주죠. 참고로 사업자는 이런 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이 안 돼요.
그리고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적어요. 이거는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절세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따로 정리를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자주 쓰이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또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2월 결손금은 이번 과세 기간 이전에, 그러니까 옛날에,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나 아니면 그 전 과세 기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적자를 본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번 과세 기간으로 갖고 와서 이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반영을 해갖고 올해의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, 이런 거예요.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뭐 적자를 본 금액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공사를 좀 크게 한다거나 그러면 지출이 많아서 뭐 적자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장부에 잘 써야 돼요. 일단 장부에 써야 되고, 이걸 장부에 잘 써두면 최대 10년까지 그거를 계속 이제 까먹으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것도 나중에 뭐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하고 2월 결손금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요. 이 과세표준에다가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그 종합소득 세율, 그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이제 누진공제액을 빼면 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세액공제를 빼고요. 세액공제는 이제 세금을 직접 빼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. 또 만약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여기에 더하고, 또 미리 납부한 세금인 이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그것도 빼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. 요 기납부세액은 이 앞에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11월 달에 내는 중간예납,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그게 있겠고, 또 프리랜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세 뗀 게 또 있겠죠. 예, 참고로 이제 기납부세액이 지금 실제로 계산된 세금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이게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부족한 금액을 이제 이번에 신고하고 내면 되는 거고요. 뭐 아무튼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좀 계산이 복잡한 편인데요.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.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더하기, 빼기, 곱하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뭐 빼기 뒤에 있는 것들을 좀 크게 하고, 뭐 더하는 거를 좀 줄이고 곱하는 거를 줄이고 그러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소득액, 사실 이 사업소득액이 사업자한테는 가장 큰 소득원이고, 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. 이 사업소득액은 이제 총수입 금액 빼기 필요경비,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매출액 빼기 사업에 지출한 그 금액, 이건데 이 사업소득액을 적게 잡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근데 이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적게 잡자는 게 아니고, 최대한 실제로 이제 지출한 거를 정확하게 잡자는 거고요. 어차피 매출액은 요즘에 대부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끊기 때문에 뭐 거의 드러나는 부분이고,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액을 줄이려면 결국 이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되는 거죠. 뭐 옛날에는 이제 자료상들을 통해 갖고 뭐 이런 필요경비를 가짜로 많이 잡기도 했다고 하는데, 요즘에는 이제 국세청 시스템이 전산화가 잘 돼 있어 갖고 이거 바로 걸릴 수 있으니까요. 절대로 뭐 허위 자료로 신고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고요. 뭐 실제로 이제 지출한 거에 대해서 빠짐없이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업을 이제 막상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빼먹는 게 되게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퇴근이나 뭐 장보러 다닐 때 자동차를 쓰고 있으면 관련 비용을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안 하는 경우도 많고, 또 뭐 냉장고를 고친다거나 정수기를 고친다거나 그런 자잘한 수리 비용들도 다 꼼꼼하게 챙기면 이제 큰 돈이 되겠고, 또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거나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큰 비용은 무조건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, 또 이런 걸 또 의외로 잘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사실 저희도 좀 잘 못 챙겼던 편이라서 이제 좀 많이 챙겨가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지출을 할 때는 가능하면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자료를 꼭 챙겨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세금 계산서 같은 이런 적격 증빙을 안 받아두면 비용 처리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, 비용 처리를 해도 2%의 증빙 불비 가산세가 또 붙어요.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필요경비를 적격 증빙하고 같이 잘 챙겨서 잘 챙기는 게 이제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
참고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, 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, 원천세 지급 명세서 뭐 정도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것들을 꼭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저희 그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이 그 필요 경비에 대한 항목은 따로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은 나중에 절세와 함께 관련해서 이제 따로 이제 영상으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뭐 아무튼 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 경비를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 소득액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.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필요 경비. 그러니까 지출 내역을 그 적격증빙과 함께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절세의 핵심이고요. 그리고 결손금이 있으면 그 자료를 잘 챙겨서 다음 과세 기간에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2월 결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고요. 그리고 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도 그 공제 항목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그 꼼꼼하게 챙겨서 빠지는 거 없이 그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공제를 받아야겠고요. 또 각종 기한을 잘 지키고 또 증빙 자료도 잘 챙겨서 가산세를 안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. 가산세를 낼 일이 없을 것 같겠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기한을 놓치거나 아니면 뭐 증빙 자료가 없어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세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사업자의 명의를 뭐 동업으로 한다거나 물론 이제 이 동업으로 하는 거는 실제로 2명 이상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얘기고요. 동업으로 하면 이제 소득이 두 사람한테 분산이 되니까 세율이 낮아져서 그만큼 뭐 세금이 좀 줄어들겠죠. 그래서 이제 동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뭐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.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법인 세율이 2억까지는 10%, 그리고 200억까지는 20%, 그리고 그 이상은 뭐 22%니까 세율에서는 그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죠. 근데 또 법인은 또 고려해야 될 다른 그 장단점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세율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세율 자체를 낮춰버리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. 참고로 이제 동업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동업을 해봤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세금만 놓고 보더라도 동업은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차라리 뭐 한 명은 사업자, 한 명은 직원 뭐 이렇게 하는 게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느낀 바가 좀 있습니다. 뭐 아무튼 절세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카페에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이건 앞으로도 이제 영상으로 하나씩 따로 정리를 해볼게요. 그럼 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뭐 이 신고 방법은 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작성하는 방법, 뭐 홈택스에서 뭐 입력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신고 방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장부기장, 장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. 장부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업자들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를 근거로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.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실이고요. 그 사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. 근데 이 장부라는 게 뭐 또 종류가 있거든요. 간편장부, 복직장부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부를 뭐 안 쓰고 그냥 추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요런 그 세무신고,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건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장부라는 거에 뭐를 써야 되는 건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보여드린 그 종합소득세 산출 과정을 다시 보면 여기에 아주 뭐 작은 부분이지만 사업자한테는 이 사업소득액이 가장 큰 소득원이고 그래서 이 사업소득액이 종합소득세를 좌우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소득액은 총 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고 이 필요경비를 잘 잡는 게 이제 절세의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부를 쓴다는 거는 바로 이 필요경비를 쓴다는 거예요.
아시겠죠? 이 필요경비 지출한 내역을 이제 장부에 쓰는 거고요. 그럼 장부는 그냥 가계부 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냐? 뭐 아쉽지만 아니고요. 원칙적으로는 복식장부라고 하는 회계 지식이 없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장부를 써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거를 직접 하질 못하고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죠. 근데 원칙은 이렇게 복식장부를 써야 되는 건데 또 영세한 사업자들은 복식장부를 쓰기 어려우니까 가계부 같이 좀 간단한 형식의 간편장부를 쓸 수 있게도 해줬어요.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 아니면 뭐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제 쓸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이 매출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의 경우에는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어요. 연매출이에요. 간편장부는 이제 가계부처럼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얼마를 썼다 정도의 내용만 기록을 하면 되니까 특별히 회계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적격 증빙 자료를 다 챙겨서 그걸 근거로 장부를 써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영세 사업자한테는 이마저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장부 기장이 없이 아예 그 장부 같은 거 안 쓰고 단순히 매출에 얼마를 곱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. 그러니까 추계에 의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 추계 신고에는 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면 사실 괜찮아요. 왜냐면 이 단순 경비율도 업종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한식점업의 경우에 단순 경비율이 89.7%거든요. 그러니까 매출의 89.7%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. 그 말은 매출의 10% 정도만 이제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이게 괜찮잖아요. 근데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서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. 이 반면에 이제 기준 경비율은 똑같은 한식점의 경우에 9.2%예요. 이 너무 낮죠. 이게 왜 이렇게 낮냐면 기준 경비율은 이걸 적용할 때 뭐 자재 매입이나 임차료나 인건비 같은 이런 주요 경비들은 증빙 자료를 갖춰서 먼저 비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 다른 비용에 대해서만 경비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라서 이렇게 작고요. 그래서 뭐 나는 정말 매입이 없다, 매출 자체가 거의 다 소득이다 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장부를 잘 써가지고 세무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기준 경비율을 그 적용하는 것도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.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음식점의 경우에 그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연매출이 3,6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. 이거 연매출이에요. 연매출이 3,600만 원 이하여야 되니까 사실 꽤 영세한 업체한테만 진짜 영세한 업체한테만 해주겠다는 거고요. 기준 경비율도 적용 대상이 되려면 소규모 사업자의 조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소규모 사업자라는 게 연매출이 4,80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대로 지금 이런 소규모 사업자의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.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했다. 그러면 무기장 가산세, 그러니까 장부를 안 쓴 죄로 20%의 가산세가 무조건 붙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연매출이 4,800만 원이 넘는 그 사업자들은 장부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보이는 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들만 추계 신고를 할 수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연매출이 음식점의 경우에 3,600만 원 이하면 이제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할 수 있고요. 그 외에는 이제 장부를 써야 되고 장부를 써서 이제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음식점을 기준으로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 간편 장부를 쓸 수 있고요.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또 만약에 업종이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나 아니면 뭐 법인 사업자들은 뭐 당신들은 이제 장부를 쓸 능력이 있습니다. 뭐 이런 이유로 무조건 그냥 복식 장부를 써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복식 장부 대상자가 아닌데 그런 사업자가
복식부기 장부로 이제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. 그 100만 원의 한도에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 제 생각에는 이 비용으로 이제 세무대리인을 써서 복식부기 장부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참고로 이제 세무대리인 비용은 저희 카페에서 나름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.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뭐 최대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. 물론 이 금액은 이제 매출 규모나 세무대리인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. 요 세무대리인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매달 이제 장부를 써주는 그 기장료, 그게 이제 한 달에 7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수준이고, 세무신고를 이제 해주는 그 조정료, 그게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보통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아무튼 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부를 써야 되고, 그걸 사업자가 직접 다 제대로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한 달에 10,000원에서 20,000원 정도의 그 비용으로 인터넷에 이제 좋은 그 유료 장부들도 많이 있대요.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사업자가 직접 복식부기 장부를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무신고도 직접 하기도 하고요.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지는 정답은 없는 문제고 각자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여기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게 막상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이 꽤 많네요. 이게 준비를 하면서도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름대로 되게 많이 줄인 건데도 이게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라면 또 무조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, 또 이게 아는 만큼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정도 내용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이제 사업하면서 절세 전략을 짜는데 뭐 특별한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, 특히 이제 절세하고 관련해서 뭐 필요경비 아니면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것들, 그리고 뭐 소득이 이제 커져서 세율이 너무 높아졌을 때 사업자의 명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, 뭐 이런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하나씩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세금은 좀 줄이고 뭐 효율적으로 이제 사업을 좀 잘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 내용은 여기서 줄이고요. 다음 영상은 부가가치세를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페에서 뵐게요.